정전이었다. 관객 100여 명 앞에서 모든 조명이 꺼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진짜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31살까지 늘 남의 꿈만 비춰주던 조명 오퍼레이터였던 내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작은 별빛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몇 년간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해왔던 그 스위치를 드디어 반대편으로 돌린 것이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가요? 변하고 싶지만 첫 걸음이 무서워서, 아니면 지금의 불만스러운 상황이 익숙해서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안과 불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매일의 방향을 바꿔나갔는지에 대한 진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작은 스위치를 분명 찾게 될 거예요.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작은 극장의 첫 번째 조명이 켜집니다.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다음 공연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극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31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무대 중앙에 서본 적이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비춰주는 일을 했다. 대학로 끝자락, 좌석수 100개도 안 되는 소극장에서 조명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것이 내 전부였다. 매일 밤 공연이 끝나면 나는 혼자 남아 조명을 하나씩 끄곤 했다. 무대 위 배우들이 받던 뜨거운 박수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텅 빈 객석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가장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종종 상상했다. 언젠가 내가 직접 설계한 조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날을 말이다. 하지만 상상은 언제나 상상으로만 끝났다. 집에 가면 컴퓨터 폴더 안에는 몇 년째 제출하지 못한 조명 디자인 공모전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다음에 좀 더 준비하고 나서 같은 핑계로 미뤄왔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실패가 무서웠다. 아니, 정확히는 실패 이후에 찾아올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현민아, 또 야근하냐? 팀장 박형이 퇴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다. 네, 내일 리허설 준비하느라요. 반은 거짓말이었다. 사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런 질문들에 답할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극장에 남아있는 편이 나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무대 위에서는 주연 배우 서준이 대사를 외우고 있었다. 그는 이 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하나였다. 잘생긴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한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나는 조명 부스에서 그를 바라보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조명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극장 전체에 울렸다. 나는 디머를 조작하며 대답했다. 지금이 적정 수준인데요. 더 밝히면 다른 배우들이 묻힐 수 있어요. 그건 당신 걱정할 일이 아니죠. 관객들은 저를 보러 오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다. 관객들은 이야기를 보러 오는 거지, 당신만 보러 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주머니 속 작은 고무공을 만지작거렸다. 알겠습니다. 조정할게요. 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명을 조금 더 밝혔지만 동시에 색온도를 약간 낮춰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 그는 그런 세밀한 조정은 눈치채지 못했다. 리허설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여동생 수진이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빠, 엄마 병원비 이번 달 것도 내가 냈어. 오빠도 좀.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진이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나는 프리랜서나 다름없는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맏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생일 때 집을 나가셨다. 그때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낡은 공구함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뿐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책상에 앉았다. 오래전 선배 우석이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현민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써봐. 생각은 미끄러지지만 글은 붙는다. 나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습관을 시작했다.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너 오늘 왜 화낼 뻔했지? 이 문장을 쓰자마자 손이 멈칫했다. 나를 너라고 부르니 마치 제3자가 된 기분이었다. 너는 서준이가 너를 무시한다고 느꼈지. 근데 사실 너 스스로가 이미 너를 낮게 보고 있잖아. 생각보다 아프지도 거창하지도 않았다. 그냥 정확했다. 나는 계속 썼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내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명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 한 문장을 쓰자 몇 달 동안 미뤄둔 공모전 사이트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책상 귀퉁이에 붙여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제출 마감 디데이 5일. 다음날 우석 선배가 커피를 들고 극장에 왔다. 어제 그 장면, 조명 밸런스 정말 좋았더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배우가 뭐라고 해서 그냥 맞춰준 거예요. 선배가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솔직히 인정받고 싶어서요. 누군가 제 작업을 알아봐주면 저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기억해. 박수 소리는 금방 울리고 금방 사라져. 내가 붙들어야 할 건 박수가 아니라 방향이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건 너만 알고 있으면 돼. 그날 밤 나는 드디어 공모전 제출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던 아직 준비 중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구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제출 후 며칠은 지옥 같았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내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했다. 떨어지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그럴 때마다 나는 주머니 속 고무공을 꽉 쥐었다. 지금 올라오는 건 불안이야.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불안은 내가 선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졌다. 공모전 발표를 이틀 앞둔 밤, 극장에 비가 새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조명 장비에 닿으면 큰일이었다. 공연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까지 됐다. 이러다 환불 사태 날 거예요. 서준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다. 관객들은 웅성거렸고 극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우석 선배는 비상 발전기를 확인하러 뛰어갔고 나는 손전등을 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때 문득 내가 노트에 적었던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완벽한 조명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가능한 최선의 빛을 만들면 되는 거였다. 나는 객석으로 뛰어나가 관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빛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가슴 앞에서 작은 원을 만들어주세요. 처음엔 당황했던 관객들이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100여 개의 작은 별들이 떠올랐다. 나는 무대 뒤로 돌아가 배우들에게 말했다. 이 빛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세요. 제가 템포를 맞춰드릴게요. 손전등으로 무대 바닥과 천장을 번갈아 비추며 관객들의 빛과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서준도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그의 눈에도 신기한 빛이 들어앉아 있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의 박수는 평소보다 더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박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작은 숨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극장 SNS에는 관객과 함께 만든 기적 같은 공연이라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다. 댓글들을 읽으며 기분이 좋았지만 새벽에 집에 돌아와 가장 크게 남은 건 내 책상 위의 노트였다. 그 위에 엉성한 글씨로 같은 문장이 100번 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100번의 반복은 오직 내 손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모전 결과가 왔다.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수상이었다. 메일에는 이런 멘트가 있었다. 현장 대응 능력과 관객 참여형 콘셉트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봤다. 웃음이 나왔다.
나에게는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결실이었다. 곧이어 작은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다. 신작 조명 디자인 함께 해보실까요? 나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달 병원비 제가 낼게요. 엄마는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다. 현민아, 몸 조심하고 밥 거르지 마라. 서준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다음 리허설에서 그의 요구는 여전했지만 내 반응이 바뀌었다. 여기 조명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하면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 건가요? 인물의 감정이 고조되는 느낌인지 아니면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인지요? 그는 잠깐 멈추더니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공간이 저한테 압박을 가하는 느낌이요. 좋습니다. 그럼 사이드 라이트를 안쪽으로 좁히고 색온도를 낮춰볼게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내게 엄지를 지켜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가치는 그의 엄지에 달린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 작은 인정은 고마웠다. 고마움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을 훔치며 내 방으로 왔다. 오빠,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노트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밤을 보냈다. 너 오늘 왜 울었지? 수진이는 코를 훌쩍이며 웃었다. 오빠, 나한테 너라고 하는 거 재밌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글씨는 더 뚜렷해졌다. 집에 가기 전 수진이는 내 노트를 넘겨보며 말했다. 와, 정말 100번이나 썼네. 오빠 진짜 미쳤다. 미쳐야 할 때가 있더라.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사이로 집안의 오래된 공기가 조용히 바뀌는 걸 느꼈다. 가끔은 아직도 우울이 찾아온다. 비 오는 날 전선 냄새가 코를 찔렀을 때 갑자기 어릴 적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노트에 이렇게 쓴다. 지금 오는 건 과거의 그림자야. 넌 그늘에 서 있을 뿐 그늘이 너는 아니야. 그리고 조명 부스에 올라가 스위치를 만진다. 불이 켜졌다 꺼지고 다시 켜진다. 그 사이로 숨이 들어가고 나온다. 나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대가 숨 쉬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분노는 여전히 빠르게 작동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쓸수록 관계만 망가뜨린다는 걸 알았다. 대신 멈추고 묻는 게 상황을 바꾼다.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면 이상하게도 딱 하나씩 답이 나온다. 며칠 전 서준이 커튼콜에서 관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순간 한 아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었다. 작은 원이 객석에 떴다. 나는 부스에서 혼자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조명을 모두 끄며 생각했다. 오래전 빈 객석에 혼자 빛을 비췄던 그때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누가 박수치든 말든.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결심해놨기 때문이었다. 그 결심을 뒤집으니 불안이 왔다. 나는 그 불안을 선택했고 대신 불만이 줄어들었다. 과거의 사건들은 내 이야기의 재료일 뿐 결론이 아니었다. 누가 알아보든 말든 내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거기까지가 내 몫이다. 화가 날 때는 멈추고 내 마음에 이름표를 붙인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방향 하나를 정해 그쪽으로 발을 옮기는 것. 나는 매일 한 문장으로 그 방향을 확인한다. 나는 내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쓰고 말하고 실행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지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무대에 진짜 빛을 켜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 스위치는 언제나 당신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져도 여러분의 스위치는 여전히 켜져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도 어둠 속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처럼 변하고 싶지만 첫 걸음이 무서워서 아니면 지금의 불만스러운 상황이 익숙해서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매일 밤 조명 부스에서 깨달았어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능한 최선의 빛을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당신이 켤 수 있는 작은 스위치부터 찾아보세요. 댓글에 여러분만의 한 문장을 적어주세요. 나는 한 사람이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길잡이 별이 될 거예요. 저처럼 100번 쓸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번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이 작은 극장의 별을 하나 더 켜는 일이니까요. 구독은 다음 공연의 좌석을 미리 예약하는 거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커튼콜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주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비추면 객석의 별은 더 많아집니다. 나는 내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대에 멋진 조명을 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스위치 놓지 마세요. 고맙습니다.